네, 반갑습니다. 편육장입니다. 장난이고요. 평양장입니다. 언제부턴가 제 이름이 자꾸 한 단어씩 바뀌더라고요. 뭐 변실 때도 있고, 뭐 판실 때도 있고, 되게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평경장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즘 업비트 장세를 본다면 이게 불장이 맞는 건지, 분명 도미넌스는 깎이고 있는데 왜 알트코인은 큰 반등을 보여주지 않는 건지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업비트상으로는 전일 대비로 보았을 때 상승률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으니 코리니 분들은 이게 불장인지 아니면 그냥 약세장인지 알 턱이 없고요. 그게 아니라면 해외 거래소 이용 중이거나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이번 장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따라서 오늘 장은 해외장을 분석하면서 거래대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설명드리기 앞서 최근 많은 자금이 솔라나로 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솔라나는 이전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고 강조를 했으므로 오늘은 다른 쪽에서 어떤 코인들이 반등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디파이의 예치금 총량이 되겠습니다. 토탈 TVL이 전체 디파이 프로젝트에 담겨있는 금액에 해당하며 오늘자로 하나로 270조 원 가량이 됩니다. 또한 이 차트 모양새 또한 중요한데 차트가 이번 비트떡상 차트와 커플링이 돼서 크게 상승을 하면서도 전고를 돌파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비트의 상승보다 더욱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를 유지하는 코인들도 상승률을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서 1위와 3위에 해당하는 에이브와 메이커다오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많이 암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봉상 3월과 5월, 3, 4월의 고점을 거의 그냥 터치도 못하고 심지어 8월달 고점도 터치를 못한 이런 죽은 차트형이 보이고 또 에이브를 지나서 메이커다오를 본다면 좀 더 암울한 차트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사실상 반등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색하며 우리가 기억하는 뭐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 등 준메이저 차트와 별반 다를 게 없죠. 하지만 여기서 특이점을 찾아본다면 TVL 2위에 해당하는 커브가 아닐까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뛰어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큰 반등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시총 또한 2조가량이 되며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상승량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디파이 코인이 이번 장 힌트가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차트 또한 크게 늘리고 크게 상승하는 전형적인 강세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업비트에서는 이런 디파이 코인들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금은 존재하니까 그런 코인들을 소개해 드리자면 일전에 설명드린 체인링크가 되겠죠. 이 체인링크는 정말 죽을 쓰고 있는 코인들보다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반등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그 다음이 될 수 있는 것이 테조스가 되겠습니다. 테조스는 최고점 갱신 이후에 차트가 눌리는 형태로 진행 중에 있지만 디파이 코인인 점에서는 확연히 메리트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되는 것은 정말 유사하게 봐야 하지만 이 코스모스도 체인식의 코인이지만 디파이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어서 유사 디파이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를 모두 뭉치는 것은 당연히 이더리움이 되겠죠. 물론 플랫폼 형식의 코인이며 이 테마형 장세, 디파이 테마, NFT 테마에는 별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디파이 장세라면 이더리움은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해 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지만 디파이 메타에서 상승을 받은 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체인링크와 테조스가 업비트에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빗썸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매매를 하실 때는 이번 일주일 동안 디파이 메타의 상승률이 좋았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는 편이 좋고요. 추가로 제 생각이지만 알트 불장이 여기서 추가로 나온다면 디파이류는 이번 상승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디파이 코인을 지나서 두 번째로 봐야 하는 것은 밈코인에 해당합니다. 도지와 시바를 보신다면 다른 코인들은 정말 애매하게 상승률을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테지만 유독 밈코인만
장세가 좋은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장에서는 이러한 밈코인이 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추가로 관련된 밈코인으로서는 솔라나 코인 중에 사무코인이 있습니다. 제가 최초 언급 시에는 10원대였는데 제가 영상에서 다뤄드릴 때마다 2배씩 상승을 하더니 결국에는 오늘자에 60원을 달성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48원에 해당하고요. 제가 이것을 확인해보고 일주일치 상승량을 보니까 약 2배가량 상승하였으며 오늘 상승량은 60%가량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현재는 눌리는 중에 있고요. 하지만 아직 도지나 시바코인처럼 바이낸스나 FTX와 같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수합 형태로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정말 만약에 제대로 된 거래소 상장이 이루어진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며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감이 큰 코인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해당 코인은 팬텀 월렛이라는 이더리움의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을 만들어야 하는 코인에 해당하는데 제가 가이드 영상은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관점은 아직도 유망한 코인에 해당하며 저는 이 투자한 원금은 현금화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들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해외 정보를 습득하고 다시 업비트장으로 돌아온다면 사실상 업비트에서는 메리트가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디파이 코인 그리고 밈코인 이런 것들은 몇 개 없고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해외장이 장을 선도하면서 테마를 보여준다면 업비트상으로는 분명 후행성으로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말씀드렸던 솔라나, 디파이, 밈코인들 이들에 따라서 후행성으로 따라가는 종목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천천히 매수 담아보시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직 업비트상으로는 전달이 안 됐지만 해당 메타는 시장의 영향을 받는 중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영상의 댓글을 읽다 보면은 가끔 후행성이니 양면성을 제공한다니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느낍니다. 제 성격상 썸네일의 몇 배 상승, 제가 추천해줬던 몇 배 상승 안 걸어두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몇 개월 전에 추천했던 걸 또 적중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도미넌스 상승에 대비해서 제가 비트를 모아달라고 한 것도 한 달 동안 말씀드린 부분도 그분들에게는 운 좋게 적중한 걸로 보이겠지만 사실상 도미넌스도 47에서 48에서 정을 맞고 이렇게 하락하는 중에 있고 자 여기서 48%를 못 넘기고 저점만 내려준다면 이 도미넌스의 하락 추세는 거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세가 불편하시면 고쳐 앉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댓글 중에서 맞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 맞는 얘기를 하자면 사실 도미넌스를 확인해 본다면 지금의 도미넌스는 무조건 하향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댓글을 읽어보면은 도미넌스가 엘리어트 파동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가능성도 있다. 또 47에서 마감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또 세력의 비트 차익 실현과 또 개인 투자자의 유입이 비교적 덜한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도미넌스가 50에서 55%까지는 다시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관점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좀 반박할 게 도미넌스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도입하면 안 되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순환을 돌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이 디파이나 다른 테마 형식을 제가 보여드렸듯이요. 자 그래서 이 관점에서 제가 맞는 얘기를 드리자면 이 상승의 가능성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사실상 이 지금의 도미넌스 상으로 이 부분을 넘긴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 부분을 넘기려면은 비트코인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상승량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안 나온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17년도와 18년도의 불장에서는 이런 마지막 피날레 장에서 도미넌스에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트코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량을 보여줬고 도미넌스는 10%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현재 도미넌스를 본다면 그만큼 피날레로서 임팩트 있게 도미넌스 상승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비트코인의 피날레로서 상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제가 말하는 부분을
정말 보편적으로 봤을 때 하락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전달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비트코인이 마지막 피날레로서 상승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시 비트코인 차트가 정말 마지막 피날레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대 양봉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이를 극복하는 양봉을 세울 수 없을 거고, 제가 보고 있는 이러한 하락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다라는 것이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 관점으로는 하락 추세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비트코인 관점은 현재의 상승 40K에서부터 신고점 갱신까지의 상승은 조금씩 털고 가는 그런 상승을 보여주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설명드리고 지금을 다시 돌아본다면 최근의 조정도 조정을 일으켰지만 60K의 매물대에서 지지가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매물대 지지로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차트에 해당하며 현재의 흐름은 이전의 상승 패턴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재차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보이는 차트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매물대에 해당하는 60K의 지지가 될 것입니다. 아직 일봉상 캔들로 보시면은 오늘자 봉이 마감되지 않았지만 이번 캔들이 이렇게 마감을 시켜준다면 단타로 보나 스윙으로 보나 상당히 의미 있는 캔들에 해당하니까 마감을 잘 봐주시고요. 영상 마지막에 와서 목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다?